네, 반갑습니다. 편경장입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약세로 횡보를 해주면서 몇몇 알트코인들이 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러한 메이저 코인 외에도 몇몇 알트들이 슬슬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심화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장세가 언제까지 유효하게 가져갈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소식으로 리플 소식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리플과 SEC의 법적인 판사, 그러니까 이 판사가 그 누구 편도 들어주지 않았었지만 이번에는 이 SEC를 책망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로서는 이러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면서 법적인 결과물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리플이 합의에 우위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대한 내부 문서를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좋은 합의보다는 제 생각에는 합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합의를 좋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용이 좋다라기보다 규제 당국인 이 SEC에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재빠르게 마무리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베스트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현재는 리플이 조정을 조금 받고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나 스윙 관점으로는 리플을 들고 있으셔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악재가 터지더라도,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 장기적으로 리플을 바라보라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레이스케일의 토탈 홀딩스, 그러니까 투자액 순서대로 펌핑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정확히 더 파고들면은 이 이더리움의 상승분이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라이트코인 이렇게 흘러간 것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 이 BK 아래에 있는 코인들이 다음에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이 또는 마나 같이 상승이 잘 진행되고 있고, 비트가 단기적으로 큰 조정을 받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은 저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왜 이더의 상승분이 이클과 라이트로 옮겨가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은 장기 프로젝트인 이더 2.0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도 말쯤이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는 수수료 개선,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수수료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고, 이 수수료가 2.0이 되면은, 이더 2.0이 되면은 POW에서 POS로 바뀌게 되는데, 이 말은 채굴이 아닌 POS, 지분 증명, 즉 이자 싸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쁜 쪽은 어디일까요? 채굴자들이 되겠죠. 그 많은 사업적 리스크를 안고, 예를 들면은 부지와 그래픽카드 등을 매수하고 또 매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채굴을 하는 인원들은 한순간에 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풀들의 경우에는 이더 2.0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말 말도 많은 상태고요. 이러한 상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코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POW 코인들, 즉 채굴 코인들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 한순간에 이러한 채굴자들이 모든 장비나 부지를 파는 게 아니라 이더를 캐다가 비트를 캔다거나 그런 POW 코인들을 캐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해시레이트는 지금 보시면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최근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값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해시값과 비교를 해봤을 때 2%에서 4%에 머물던 값이 최근에는 5%에서 6%를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더 2.0이 완성되면은 이 완성될수록 해시값은 계속해서 높아질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채굴자의 증가와 그리고 안정성 증가로 가격은 높아지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를 미리 감지한 투자자들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클이 지금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해외에서는 이 목표가를 40만원 위로 잡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매수세는 더욱 높아진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급하게 투자할 거 없이 이 이더리움 클래식, 이클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봉이나 주봉상으로 운봉이 나오면서 눌림목이 나올 때 한번 이클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추가로 좀 수혜를 받을 코인이 이클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즉 POW 코인이 이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비트와 라이트코인, 지캐시 등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코인들이 물밑 작업에 중간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이 해당 흐름은 아마 장기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단기적인 하락, 그러니까 급하게 쏜 만큼 단기 하락이 발생되는 구간이니까 매수를 생각하실 때 적어도 1, 2개월은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지금의 장으로서는 중국 메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퀀텀, 엘프, 비체인, 트론, BTT, 그리고 그 밑으로 저스트와 네오, IOST, EOS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하나쯤은 비중을 살려서 보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매도가 설정을 위해서 장의 흐름이 끝나는 기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이오스와 트론이 시작되었고 그 뒤로 BTT와 저스트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세, 메이저와 준메이저 쪽 중국 장세가 서서히 꺾이면서 잡코인들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엘프와 IOST 같은 잡코인들로 수급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와 준메이저 쪽에서 조금씩 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서서히 잡코인들로 향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장세가 마무리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비체인과 그리고 네오가 피날레를 마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수급이 몰리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즉 피날레가 나오면 이러한 중국 메타는 다음 메타 장세로 전향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다음 장세는 주말이 지나면서 서서히 결정이 된다, 서서히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현상이 우리나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이낸스 같은 모든 거래소가 이 중국 장세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웬만하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될지 이쯤은 생각해 보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57%와 62% 구간은 적어도 두세 달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암호화폐 쪽으로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구간이 빠르게 깨지면서 마지막 피날레도 서서히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구간은 제가 40% 구간이라고 말씀을 들어왔었고, 지금 추세대로면은 5월 말쯤에 여기를 깨는 이 5월 말쯤에 대이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환희에 빠질 수 있는 장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이 안 드시겠지만, 제가 다음 주쯤 되면은 서서히 목소리 톤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올매도하고 쉬라는 말은 아니고요. 천천히 준비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도 이러한 게 나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40%에 가까워지면 정말 필요한 코인 외에 어느 정도 비중은 덜어낼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가 가격을 올려주게 되면은 기간은 조금 연장될 수 있다쯤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 피날레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개월을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도미넌스 하락 추세가 조금 무너지게 되면은 이 피날레 구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2개월을 말을 하지만 여기서 한두 달 정도 추가가 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 눈에는 결승 구간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요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아직 코인에 못 탔는데, 나는 저점을 잡아서 고점을 팔지도 못했는데,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끝 구간은 정말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퀀텀이나 이클 같이 이렇게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걸 타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코인들도 이클과 컨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서서히, 그러니까 천천히 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요즘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좋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